접근하는 것만 잘 연습이 되면 할만하겠지. 접근하는 걸 연습되면. 자, 역함수 갑니다. 역함수. 이것도 개념적으로 수트와 똑같습니다. 자, 수트와 똑같아요. 역함수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적입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바로 6번 문제. 1번 fx는 루트 3x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십시오라고 했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신다면, 자, 역함수하고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y는 x를 그려주시고 출발하는 게 좋고요. 루트 3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오버에서 이 정도. 오케이? y는 루트 3x.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둘러싸인 부분 면적이니까 우리는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역함수는 보통 구하지 않습니다. 그치? 알다시피 역함수는 구하지 않아요. 그냥 이 부분 면적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만나느냐? 만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과 x를 연립하시게 되겠죠. x제곱은 -3일 때 만나겠구나. 3이면 만나겠죠. 그래서 0부터 3까지의 루트 3x에서 빼기 x dx를 하는 것에 분배를 하면 되시겠다. 자,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보내버릴 거예요. 지쳐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고요. fx는 x에 2의 x제곱의 역함수 f 인버스를 g라고 하자. 0 이상인 부분만 보겠어요 라고 했고, 자, 0부터 1까지의 f가, 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역함수를 가지게 된다면 그래프는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 즉 1대1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주어져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려고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일단 f라고 치자. x2의 x제곱. 자, 그렇다면 f를 0부터 1까지를 접근하라고 했단 말이야. 0부터 1까지를 접근하라고 했다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 일로주면 뭐가 되느냐를 찾아보니까 2가 되잖아. 근데 역함수는 0부터 2까지 들어가는데 역함수의 x는 원래 함수의 y하고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0부터 2까지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의 y 대신에 0부터 2까지 집어넣으라고 똑같아요. 원래 함수의 y 대신에 0부터 2까지 구간에서의 접근을 하십시오. 마치 y축을 x축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함수가 이거라면 역함수는 이게 x축, 이게 y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넓이 구하시면 돼요. 2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자, 만약에 이런 스타일 문제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하세요 라고 나오잖아. fb까지의 f 더하기 꼭 역함수는 뭐로 물어보냐면 fa의 함수값부터 fb까지의 함수값까지를 접근하십시오라고 줘준단 말이야. 그럼 fa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fb는 여기에 있을 텐데 역함수는 y에다가 집어넣는 수이기 때문에 얘를 마치 x축처럼 보고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역함수는. 원래 함수는 이 부분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넓이에서 작은 사각형 넓이를 빼버리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역함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까지라고 하면 그렇지만 30번 최고난도 문제가 아니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혜인이보다 너를 더 빨리 가게 볼까? 혜인이보다 너부터 보내볼까? 저거를 지워버렸네. 지금 뭐 약속 있어? 핸드폰에 신경이 많이 쓰고 그래. 풀어봐 열심히. 풀었어? 네. 왜 빨로? 아 빨리 풀 수 있어? 역함수는? 맞아. 계산을 다른데 안 갔어. 잘했어? 도와줄까? 네. 자, LNS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원래 함수야. 1부터 2의 제곱까지를 접근하라고 했어. 이 제곱 보시면 2가 나오거든. 그렇지. 원래 함수는 이 부분 접근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안 그려도 돼. 이 둘러싸인 것 빼고. 저 역함수는 어디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역함수 이 부분 넘겨요. 그래서 직선을.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물어보면 yx가 필요하지만 따로따로 더하는 경우는 굳이 마이너스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풀이는 yx를 그래서 풀거든. 그게 불편했는데 바로 풀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완전 새로운 부분이에요. 완전 새로운 부분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입체 도형의 부피. 자,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속도 거리 부분은 미분에서 속도 거리 그리고 적분에서도 뭐 거리와 속도 이 부분은 안 했거든요. 그럼 그냥 외워서 풀면 돼요. 이해시키지 않아. 그 공식을 그냥 외워서 푸세요라고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너희들 병원 가면 MRI가 있잖아. MRI. 사람이 딱 누워있으면 동그란 기계 안으로 쭉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뭘 하냐면 단층 촬영을 해요. 이 뜨드드드드 촬영을 하는 거라고.
사람을 잘라가지고 촬영하는 거야. 그래서 MRI 촬영하는 거 보면은 어느 한 사진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여기 팔, 왼팔, 오른팔 또 잘라버리면 여기서 딱 자르는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 그럼 이런 단면들을 보여주는 그림을 계속해서 모은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몸뚱아리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 전체를 쫙 스캔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입체적인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 딱 X축이 있다고 치면 자, 공간이야, 위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어떤 화병을 딱 이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지. 여기가 출발점으로 여기는 0이라고 잡고 여기는 뭐 끝나는 점 뭐 A라고 하십시다. 길이가 A라는 얘기야. 화병의 길이가 A인데 자, 이 부피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X 어떤 특정 X인 부분을 설정해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자른 부분의 면적을 단면적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넓이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느 부분을 잡더라도 X를 어느 부분을 잡더라도 이 단면적을 구하는 식으로 똑같이 다 구할 수가 있어. 다 규칙적이라는 얘기야. 그래버리면 나는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면적을 무수히 많이 더해버리는 거야. 단면적을 무수히 많이 더해버리면 결국 면이 만나서 입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겠다는 얘기거든. 우리 접근의 가장 기본 성질이 뭐였어? A부터 B까지를 접근하겠어요? 접근이란 말은 무수히 많이 더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수학에서. A부터 B까지 집어넣어준 값들을 무수히 많이 더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해보냐면 어떤 X에서 나오는 함수값 fx를 다 더해야 하는데 숫자를 무수히 많이 더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그냥 fx를 이 길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A부터 B까지 무수한 길이들이 더해져 버려가지고 면적을 만듭니다. 얘가 바로 정적분의 기본 원리거든요. 입체도 똑같다라는 얘기야.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잘라가지고 sx, 단면적, 마치 fx처럼 단면적을 구해버리면 그것을 0부터 A까지 접근시키겠다, 무수히 많이 더해버리겠다라는 얘기야, 이 단면적을. 그래가지고 부피가 구해진다라는 게 이 입체 도형의 부피의 개념인데요. 결국 뭐냐,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어느 x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x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면적을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면적을 접근시키면 넓이가 나오겠다, 부피가 나오겠다라는 얘기고 직접 문제를 보면 너희들이 이해가 쉽겠지. 자, 봐봐요. 필수에서 읽어보세요. 어떤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인데 수면이 자, 루트 x 플러스 1 전 길이가 x 플러스 1 정사각형입니다. 높이가 11대의 물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그릇이 있어. 그릇이 있는데 물 높이, 내가 그릇이라고 생각해봐. 그릇이 딱 서 있단 말이야. 물 높이가 x가 되는 지점에서 잘라서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야. 그럼 아마도 그 그릇을 약간 입체적으로 보다가 그 그릇의 모양은 이게 입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돼요. 원근감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고 이 위에서 바라보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정사각형 모양. 그래서 밑면에서 일정한 x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 모양을 보니까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야. 어느 부분
부분을 잘라도 무조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x 플러스 정사각형이 되더라 이거야. 그렇다면 나는 자 물높이가 얼마일 때 이게 사다리 포장 쓰니까 근데 이런 문제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맞겠다. 그림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물높이가 현재 10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축을 하나 만들어 줄게. 이게 바닥을 0이라고 잡고 여기를 10이라고 잡을 거야. 세우는 거야. 그냥 옆에다가 자를 하나 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임의의 x일 때를 잘라봤어. 컷. 이렇게 잘라봤어.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정사각형이야. 그럼 임의의 x에서의 단면적을 우리는 sx라고 하는데 그 단면적은 x 플러스 1이야. 이 면적이. 오케이?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느냐? 0부터 10까지 이 단면적을 다 모아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버리면 넓이가 부피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2분의 x제곱 플러스 x 0부터 10까지.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임의의 x를 잡아가지고 그 부분의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적분만 해버리면 되거든. 이게 입체도형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오케이? 임의의 x에 대해서 단면적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정사각뿔 하지 마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이건 말고 내가 그 밑에 2번을 보여줄게요. 01-2번을 보여주고 너희가 1번을 푸세요. 자, 높이가 6짜리인 오케이 반지름이 1이다. 밑에서부터 x인 지점에서 잘라보니까 1이 된대요. 그 말은 어떻게 되나? 더디게 커지니까 1 빼기 잠깐만 10x 더디게 줄어들어 버리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옆으로 뉘었어요. 자 이런 그릇이 있는 거야. 높이가 6짜리인 오케이 이런 그릇이 있는 거야. 높이가 6짜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임의의 x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축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x축을 잡아가지고 이 시각관을 0이라고 잡고 높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6이라고 써볼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이 주어져요. 자, 6이라고 잡아볼게. 높이가 x인 지점에서 여기서 잘랐대. 그럼 단면이 이렇게 원이 나올 텐데 그 단면의 반지름이 얼마냐라고 줘야되냐면 루트 10x 빼기 x제곱짜리는 1이 나옵니다. 높이 구하십시오라고 했잖아. 그냥 무조건 이 단면적인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sx 넓이 구하시면 제곱 파이이기 때문에 10x 마이너스 x제곱 파이가 되고 이 단면이 0부터 6까지 계속해서 더해지면 부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지? 그래서 0부터 6까지 10x 빼기 x제곱 파이 dx 해주시면 바로 부피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미 x에 대해서 부피만 구하시면 돼요. 풀어보세요. 이제 하나 1번 풀어보세요. 1번. 그림은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 꼭 그 주어진 거 맞춰서 그려야지 그게 아니면 됩니다. 직선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x인 부분에서의 넓이가 필요한 거니까 그림은 대충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나서 넓이만 구하면 돼요.
넓이 주어졌으니까 0부터 파이까지 그걸 접근하면 돼요. 오, 이거는 주어져 버렸다. 넓이 자체가. 자, 다음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내신 문제에서는 뭐 1번 스타일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모의고사 형태에서는요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걸 천천히 어렵잖아요. Y축. 이게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누웠어요. X축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Y는 sin X 그래프가 있어요. 루트가 씌워지니까 원래 사인보다는 좀 덜 올라갑니다. 이렇게 sin X가 있어요.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그래프가 있는데 뭘 하겠다라고 했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그나마 좀 옆으로 삐뚤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내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임의의 X에 대해서 한번 그 입체도형을 잘라보니까 단면을 보니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냐면 정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대요. 가운데 대충 이런 모양을 하고 있대요. 입체도형이. 그렇다면 그 입체도형은 이런 정삼각형들이 계속 모여서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작은 것들이 전부 다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즉, 뭐 이런 형태의 중요하지 않은 모양은 이런 뭔가 이상한 형태의 입체도형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임의의 X로 잘랐을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단면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내가 임의의 X라고 잡았으니까 자, 이 함수 값이 뭐가 돼? 루트 사인 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길이 자체가 루트 사인 X가 길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단면적인 넓이는 자, 정삼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 주어지면 4분의 루트 3 A제곱이거든요. 사인 제곱 X 이거 제곱이니까 사인 X 이렇게 나와주시겠다. 이게 단면이에요. 그럼 결국 뭐 하면 돼? 이 단면들을 더하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의 이 단면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0부터 파이까지의 사인의 넓이는 2라고 했어요. 아까 2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이게 2예요.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곱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자, x일 때 임의의 x에서의 넓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주어지니까 뭐가 주어졌다?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버려요. x라고 잡았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버립니다. 자, 밑에 문제 1번만 풀어보십시다. 2-1번. 또 지웠어. 아우, 바보. 1 빼기 4분의 파이. 1 빼기 4분의 파이. 적어놓고 쉬운 거.
오케이. 190쪽 가보세요. 아까 넘어갔던 부분이 있죠? 삼각치환법이라 가지고 이 부분 넘어갔었는데 이걸 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삼각치환법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고요. 타입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타입은요, 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있을 때 루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a제곱 빼기 x제곱이 있을 때 얘를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접근 못해요. 접근 못합니다. 치환 접근도 안 됩니다. 지금 치환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나는 뭘 할 것이냐? 외워서 푸는 부분이야. 자, x를 a sin 세타로 치환해버려요. a sin 세타로 치환합니다. 그래버리면 생각해봐. a제곱 묶어버리면 1-sin 제곱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루트가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버리거든. 그래서 자, 이게 치환할 텐데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정해버립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왜 저렇게 세타의 범위가 돼요?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었거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1대1이 돼요. 1대1.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나 1대1이 된단 말이야. 치환할 때는 하나 값이 하나로 치환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거예요. 크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렇다면 자, 치환을 할 거니까 치환 조건 미분해야죠. dx는 a 코사인 세타에 d 세타 붙여줘야겠죠. 세타가 변수니까 d 세타를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x로 미분하게 되면 얘도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미분하고 세타 미분한 걸 원래 d 세타 dx인데 dx가 넘어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인티그랄, 자, 루트 x제곱 대신에 x 대신에 a 사인 세타 집어넣어버리면 a제곱 묶어주면 1-sin 제곱 세타에다가 자, dx 대신에 a 코사인 d 세타가 되버려요. 그렇죠? 그래버리면 자, a로 바꿔 나와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얘는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으로 나옵니다.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돼요. 자, 코사인 제곱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냐면 너희들 기억 저편 잘 생각 안 나겠지만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이배각 공식을 반각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풀기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외우라고 그랬거든. 그때 외우라고 했을 거야.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나오면 이렇게 바꿔줘라 라고 해서 2분의 1이 바꿔 나가고 접근하시게 되면 세타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자, 마이너스, 사인 2세타겠죠? 사인 2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가 나오는데 2가 더 나오니까 2분의 1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바로 하겠다. 원래는 치환 조건해야 돼요. 2세타를 그 t라고 치환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한 방에 갔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타입 2. 얘는 a제곱 플러스 x제곱이에요. a제곱 플러스 x제곱입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1-4제곱이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꿨지만 자, 얘는 잘 봐요. 뭐로 바꿀 거냐면요. 배우시는 거야. 그냥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합니다. 왜? a제곱 묶어버리면 1뿔 탄젠트 제곱이거든. 한 번 타면 새까맣게 타더라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탄젠트로 치환하는 거고, 범위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인데 왜? 1대1 대응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주고하고 있어요. 두 개만 끝낼 거야.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여줄게요. 차라리 문자로 보여주기가 더 어려워하는 것 같다. 직접 문제로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그 두 문제를 딱 하고 하나만 마음에 연습하고 집에 갑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은 끝냈고요. 남아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까지 범위가 정적분 활용 뒤쪽이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 활동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6번에 1번을 봐요.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x를 2 사인 세타로 바꿔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자, 이거를 일막 사인 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 대신에 2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버립니다. 세타의 범위는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분하시게 되면 dx는 2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식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이거 바로 변형해보자. 들어가면 4 사인 제곱 세타여서 결국 4로 묶어주면 1마 4 제곱이 되니까 4의 코제곱이 돼버려요. 그렇죠? 루트 안이 4코 제곱이 되니까 결국 2코가 됩니다. 2 코사인 세타가 돼요. 루트 벗겨지니까. 그리고 나서 d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d 세타. 그리고 나서 우리는 4. 자, 이거 접근하기 위해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로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이 약분되고, 자, 2에 접근하면 세타 플러스 뭘 미분하면 얘가 되지? 사인 2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가 되는데 얘를 미분하면 2가 더 나오니까 2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2에 세타에 집어넣는 거죠. 2분의 1 사인 4 빼기 0이네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라는 얘기야. 얘가 첫 번째. 미안해. 난 미리 보낼 생각으로 내가 제일 중요한 걸 체크를 못해버렸다. 미안해요. 시간적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범위가 바뀌어야 돼요. x에 0하고 2가 들어가게 되면 세타로 문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0 들어가게 되면 2가 되고요. 2 들어가게 되버리면 x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세타는 0이 되고요. x에 2가 들어가게 되면 사인 세타가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까지 바뀌게 된다. 이 범위 아까 체크하라고 했죠. 그치? 시간 접근할 때 이 범위를 체크해 주세요 라고 했지요.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0 빼기 0 넣어주면 0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파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똑같이 한다는데? 자, 문제만 보여주고 보낼게요. 보여주고. 어차피 이 부분은 따로 연습하면 되니까. 자, 이 부분이 약간 교과 외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 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x제곱 플러스 9가 있어요. 이럴 때는 x의 제곱을 3탄젠트 세타로 치환한다고요.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9,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요. 9 시컨트 제곱 세타로 분모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거 미분하게 되면 2x dx는 x 정신없어. x예요. 그렇죠. x예요. 자, x dx는 1 dx는 3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dx가. 그래서 주어진 거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자,
자, 0 넣어주면 탄젠트가 0이 되고 싶으면 0이 되는 거고요. 3 넣어주면 탄젠트가 1이 되고 싶어서 4분의 파이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x 대신에 분모가 이걸로 바뀌었죠. 9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1이 됐어요. 그리고 dx는 어떻게 바뀌냐면 3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결국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의 3분의 1 d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세타 0부터 4분의 파이가 들어가서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외워서 푸는 겁니다. 어떤 걸 어떻게 취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외워서 푸는 거예요. 오케이? 연습하고 갈래? 그냥 갈래? 한 문제만. 그래, 밑에 한 문제만. 자, 탄젠트보다는 사인이 많이 나와서 1번 해보세요. 6-1번. 6-1번에 1번 x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 그냥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되겠죠. 1 사인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됩니다.